시간이 부족해서 목례로 가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총리님, 사진 속에 이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하에서 사시면서 새 모녀가 돌아가신 데죠. 신림동 반지하 이곳에서 지난 8월 8일 날 일가족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고 황현정 양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엄마, 이모, 할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생목숨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총리님, 국가가 이 아이를 지켜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여기에는 못 가봤고요. 저 수원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봤습니다. 여기는 대통령께서 가셨기 때문에 총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도 창문이 겨우 닿는 높이였습니다. 혹시 사고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폭우와 배수관 역류로 인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총리님, 혹시 배수관 역류하는 모습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고 텔레비에서만 봤습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사고 당일 인근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맨홀을 통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서울에만 이런 맨홀이 62만 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참사가 있었던 반지하에서 5m 거리 배수관이 구멍이 나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반지하 계단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3사람이 집안에 갇힌 채로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물이 천장까지 올라와서 익사해서 죽은 겁니다. 잠을 자다가 못 피한 게 아니고요.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총리님. 지난 2001년에도 7월 15일 날 관악구에서 폭우로 반지하에 있던 일가족 3명 포함해서 1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8월 8일 날 동작구 상도동에서 반지하 한 분이 또 돌아가셨는데요. 그 반지하는 10년 전에도 침수됐던 반지하였습니다. 여기 사시던 5가족이 비만 오면 가슴 졸이면서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10년을 조심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물감옥을 못 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3.7%에 달하는 비정상 거주를 완전하게 해소하겠다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참사 직후인 8월 15일 날은 재난은 늘 서민과 약자에게 큰 고통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거대책 챙겨나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오늘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반지하에 계신 이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내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정말 뭔가 이 반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임대 아파트를 입주시키도록 해드리고 하는 그런 단순한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이유는 정말 다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직장에서 가깝다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훨씬 딴 데보다도 더 싸다든지 뭔가 이런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두텁게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런 좀 향상된 어떤 자구 능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국가나 이런 데서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뭐 반지하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또 그거를 일종의 좀 건축 허가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반지하는 없애고 뭐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 제가 경청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제 질문에 답변이 없으십니다. 다시 제가 여쭙습니다. 어떻게 옮겨내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그걸 해야죠. 이분들한테 충분한 그러한 그 소득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가게 하고 그리고 주거 환경에 있어서 그러한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안전한 이런 주거지로 옮길 수 있게. 그건 주거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거 대책, 대선 때 공약으로 내밀었던 비정상 거처 거주 완전 해소책, 이걸 여쭙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적절한 소득을 얻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좀 머물 수 있는 준비된 주거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모르는 거겠죠. 그 부분을 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거 대책을 총리님께서 모르십니까?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대통령께서 듣고 대선 경청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상 거처 거주 완전 해소는 포기입니까? 그거는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출범하고 5달 됐습니다. 네. 예산안도 제출하셨고요. 의원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 총리님, 지난 8월 30일 날 국무회의 때 예산안 의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덕하게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은 없습니까? 그거는 건교부 장관도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서울시장도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을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많이 5.7% 정도를 올리는 대책도 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제가 있는 공약 거고요. 파기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공약 포기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총리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니 6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서 운용하는데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도 올리고 5.47% 올렸죠. 이거는 최근 한 5, 6년 동안에 가장 높이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분들이 총리님. 네. 예, 죄송합니다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고 확보한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리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주겠다. 공공임대 경쟁률이 20대 1 2000대까지 됩니다. 지금 당첨이 안 되는데 보증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민간 임대 보증금 5천만 원 지원, 지금 SH에서 이미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거 침수된 지역 가시면
공인중개사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전세 1억 이하는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물량 확대 추진, 그런데요 물량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적주택 예산을 올해 무려 4조 5천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 문제는 공적 주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안 된다 하는 그런 포기입니까? 생각이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다 해오던 것인데요. 아닙니다. 그거를 임대주택이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걸 더 해야죠. 이게 감액하는 것에 대한 이유 설명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 답변하실 비정상 시간을 거쳐 좀 주시죠. 해소하겠다. 아니 답변하실 시간을 좀 주시죠. 그렇게 의원님만 말씀하시면 제가 좋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줄었다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임대주택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수요 이런 것들도 파악을 좀 해보고요. 또 좀 더 나은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에게 그러한 그 주택을 좀 궁극적으로는 분양까지도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대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이 너무 작으니 지금 이 예산을 뭐 몇 배로 늘려라 그런 거라면은 훨씬 저희가 좀 받아서 검토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제가 정책 제안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그러니까 자꾸 알고 계시지요? 테스트하듯이 하시니까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 지금 대해서 예산 줄인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예산을 줄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산을 그냥 줄인 게 아니고 공적주택 예산 4조 5천억 이 감액은요.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전면 중단한 이래로 10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방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4천억 감액하신 거는요.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최대치입니다. 저희는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적 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공적 임대주택으로 가고요. 주택 자체를 좀 더 싸게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는 쪽을 거의 50만 호 가까운 그런 주택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예산을 역대급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아니, 물량을 더 모든 거를 공급합니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다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도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 주택을 더 늘려 가지고 좀 더 싼 분양 주택을 같이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그냥 저 공적 임대주택이 이게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지하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기회가 없어진 거다. 그렇게 단언하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총리님 정말 죄송한데 동문서답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주거 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주거 대책이 그런 거죠. 총리님 그리고 최근에 반지하 주민들의 공공임대 수요가 적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글쎄요, 그분들에게는 그러한 그 공적 알아보셨습니까? 물론 알아봤죠. 그러나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공적 임대주택 자체도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공임대 수요가 적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임대주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가야 할 그런 좀 필요성은 좀 감소를 했다는 거죠. 반지하 거주자들의 공공임대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하주택만 말씀을 드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공임대 수요에 대해서 저는 건교부로부터 국토부로부터 듣죠. 그런 보고.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을 이렇게 짠 이유는 아니 수요에 대해서 여쭙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짠 이유는 전반적인 공적 임대주택 그것만을 통해서 모두 다 공급을 할 게 아니고
분양 주택까지 같이 좀 저렴하고 좀 괜찮은 분양 주택을 같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 얘기. 그걸 포함해서 공적주택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치로 준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민간 임대 포함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지금 4조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총리님.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 민간 임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 지원하는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4조 5천억 줄이신 거고요. 수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요. 일반 반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81.2%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합니다. 국토부 자료입니다. 그럼 2020년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2년 만에 반지하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니, 좀 더 어려워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 지금은 반지하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봐야죠. 반지하 주택이 전체적으로 20만 호.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반지하를 포함한 비적정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을 계속 여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분째 그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 주택은 한 20만 호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그렇죠? 그러면 50만 호라면은 20만 호는 충족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님, 공공임대 수요 적다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0년 변명이 너무 비겁하게 들립니다. 2020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최근 그리고요, 제가 여쭙습니다. 현장에 가보신 적 없지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반지하 주민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아니 대통령님께서 가셨으면은 대통령님께서 조금만 대화해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십니다. 특히나 8월 8일 침수 이후에 지난 한 달간 여기 반지하 주민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완전히 복구가 안 됐겠죠. 그날 이후로 비만 오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인근 지역의 부동산 업소 가보시면요, 반지하 주민들 20명 왔다 30명 왔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십니다. 지상 위에 집 하나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장도 안 가보시고 얘기도 안 해보셨으면서 어찌 그리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정책 제안을 하시라고요?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산은 역대급으로 줄여놓고 제가 예산을 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침수된 반지하 가구가 서울에만 7천 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계 중이어서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책들 국토부에서 맞는 거 전부 다 알맹이 없는 무대책이고요. 지금 팩트 남은 거는 예산 줄였다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총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정부의 철학, 대통령의 진심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이 아니고요. 돈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압니다. 그런데요, 돈 어디다 쓰셨는지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공적주택 예산 역대급으로 깎으면서 실제 돈은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2,364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이동 803억, 경호처 예산 증가 193억, 영빈관 시축 철회하셨지만 878억이었고요. 외교부 장관 공관 25억, 청와대 개방 예산 465억, 이것만 2,364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합참 이동 비용 2,980억, 장례 비용 요거 합치면 5,344억 원입니다. 5,344억이면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님, 아십니까? 의원님, 저는 정말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3,700세대, 저렇게 어려운 3,700세대, 저렇게 어려운 분들 3,700세대 지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 이번에 참사가 난 관악구, 동작구, 아니 의원님 여기 계신 반주하 주민들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고 이 많은 사람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대통령 부부 2명 용산으로 옮기는데 이 돈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의원님을 존중하지만 이 정부가 쓰는 말하자면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으로 요 리스트만 대통령께서도 약자 동행, 약자 복지하지 요 리스트만 않습니까? 지적하신 거를 말씀하시는 보면서 걸 지키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적하시는 걸 보고 의원님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산만 지적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로만 약자 동행, 약자 복지 하시고요. 예산 정책 왜 행동을 약자를 전부 다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한 후순위입니다. 예산은 왜 하나도 여기에 지적을 자, 안 하셨죠? 이번에 영빈관 비용 878억 철회하셨습니다. 이 예산 공공주택에 사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공공주택에 사용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올해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충분히 배려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주택이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어차피 국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 심사를 하실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번 좀 그러면 878억 공공주택에 사용하겠다 하면 정부에서 증액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용도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검토는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예결위에서도 논의해야 될 거고 진지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상위에서도 논의해야 될 거고요. 저는 여기서 그거를 의원님께 확약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반지하 주민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 계속 올리실 거 아닙니까? 금리 오르면 대출 받아서 집 사신 분들 하우스 푸어 됩니다. 자가가 전세로 가고 전세가 임대로 가고 월세도 공공임대 찾을 수 있습니다. 집이 막 찍어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임대 깎을 때가 아닙니다. 물량 줄일 때가 아닙니다, 총리님. 그런 거를 위해서 금리가 오르는 데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기 위한 그러한 또 예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의원님께서는 그런 예산들은 전혀 지적을 안 하시고 줄인 것만 지적하시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그것하고 말씀 더 관련이 드립니다. 없는 예산만 지적하시고 8월 15일 날 사면하셨습니다. 그때 주요 경제인 4명 사면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의원님, 그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투자를 잘하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를 위해서 사면하신 강덕수 회장 2030 뭘 할 수 있습니까? 2030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STX 그룹 이미 해체됐습니다. 그런 게 다 도와주시는 거 법정 아닙니까? 관리를 통해서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고용 창출을 합니까? 그리고 신동빈 회장 2018년에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당시에 고용 7만 명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명 늘렸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생각을요. 한 명도 안 늘렸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고용이. 약속도 안 지키는데 또다시 사면해 줍니까? 그렇다고 전체 환경이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는 상황.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그 회사가 됩니까? 망하는 것이 그런 더 말씀이라도 낫지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만드셨습니다. 첫 공약이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신설.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하셨습니다. 한 푼도요.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법무장관이 좀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 어떻습니까? 필요 없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약자 동행, 약자 복지, 일관된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반지하에 계신 분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파기는 있어도 첫 해부터 공약을 포기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치겠습니다.